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역, 이, 대우 이 세 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이 명제의 역, 이, 대우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준 것, 그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P이면 Q이다 해서 가정 결론이 바뀌게 되면 Q이면 P이다가 되겠죠. 그렇죠? 결론이 가정으로, 가정이 결론으로 되겠습니까? 그럼 자, 이 역이라는 명제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명제의 역은 뭘까요? 가정 결론을 바꾸게 되면 P이면 Q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명제의 역은 P이면 Q이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는 서로 뭡니까? 역인 거죠. 서로 역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P이면 Q이다의 이. 자, 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하겠습니다. 이라는 건 뭐냐면 P이면 Q이다. 가정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에서 가정결론 각각에 낫을 붙인 걸 의미합니다. 가정결론 각각에 낫을 붙인 것, 부정을 한 걸 말하는 거겠죠. 각각의 조건에 부정, 낫을 붙인 걸 우리가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명제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럼 이 명제의 이는 뭘까요? 이라는 정의는 각각의 가정 결론에 not을 붙인다고 했으니까 not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이 not P이면 not Q이다의 이는 P이면 Q이다. 역시 이 명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이는 not P이면 not Q이다 가 되고 not P이면 not Q이다의 이는 P이면 Q이다가 되는 겁니다. 역시 서로 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이가 되는 겁니다. 다음, 대우. 대우는 자, 역과 이를 한꺼번에 몽땅 적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부정을 한 다음 가정결론을 바꾸거나 혹은 가정결론을 먼저 바꾼 다음 부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과 이를 한꺼번에 적용한 게 자, 대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역시 이 대우 명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명제의 대우는 부정한 다음 자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P이면 Q이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역시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고 not Q이면 not P이다의 대우도 역시 P이면 Q이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서로 대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두 명제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명제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자, 일단 가정결론 자리가 바뀌어져 있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관계는 서로 대우 관계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 이 두 명제는 또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 방금 배웠던 역이 대우의 정의를 생각하면 되겠죠. 가정결론이 바뀌어 있죠. not Q, 결론이 가정으로 왔고 not P, 가정이 결론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 명제는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 Q이면 P이다와 not Q이면 not P이다. 자, 이 두 명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각각의 가정결론에 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Q이면 P이다와 not Q이면 not P이다는 서로 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역이 대우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인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가 주어졌을 때 역, 이, 대우 역, 이, 대우를 구하는
정의에 대해서, 여기 대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자, 추가로 한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인데, 자, 가령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자,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는 이런 포함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안에 P, Q가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자, 이 명제 P면 Q이다의 이 대우는 참 거짓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면 Q이다가 참일 때 그때 이 대우는 참일까 거짓일까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됐습니까? 자, 먼저 역부터 보겠습니다. 역은 당연히 Q이면 P이다가 되겠죠. 자, 이 역이 참이려면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에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Q가 P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빗금친 부분이. 물론 이 빗금친 부분에 원소가 없다면 Q는 P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원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은 결국 Q이면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즉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Q는 P의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빗금친 부분에 원소가 있다면 성립이 되지 않고, 즉 거짓이고, 빗금친 부분에 원소가 없다면 참이면서 이 역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역 또한 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 이렇죠.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다음 E 한번 보겠습니다. E는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이 E가 참이 되기 위해선 P 여집합이 Q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자, P 여집합이 Q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P 여집합은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 Q 여집합은 이 부분입니다. P 여집합이 Q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빗금친 영역 때문입니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P 여집합이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부분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그 여집합은 포함되려면 이 반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합 첫 시간에 집합 시간에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물론 벤 다이어그램 자체로 따져봐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그렇죠? 이 부분집합 관계도 빗금친 영역에 원소가 없다면 성립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빗금친 부분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역시 알 길이 없죠. 그 말은 자, 이 부분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E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알 길이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마지막 대우명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대우명제는 자, 어떻습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고, 자, 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되려면 Q 여집합이 P 여집합에 포함되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Q 여집합은 항상 P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시간에 배웠듯이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여집합 붙이면 포함 관계가 반대로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반대로 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여집합 붙이니까 Q 여집합이 P 여집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성립한다고 집합 시간에 역시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무슨 말입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결국 Q 여집합도 항상 P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녀석이 성립하면 이 녀석이 성립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결국 이 녀석이 참이면 이 녀석도 뭐다? 참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즉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도 항상 어떻다? 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대우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이 관계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의심스럽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P이면 Q이다라는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참일 때 역과 이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역과 이는. 그러나 이 대우 명제는 반드시 어떻다? 참이라는 거죠.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고,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면 이 대우 명제 또한 반드시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P이면 Q이다 조건으로 이루어진 이 명제의 참거짓은 이 대우 명제의 참거짓과 항상 일치한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거짓이 항상 일치하는 이런 두 명제를 우리가 동치관계에 있다, 동치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동치명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본다면 아까 우리가 어떤 주어진 명제의 역과 이도 서로 대우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역과 이도, 이 주어진 명제의 역과 이도 대우명제이기 때문에 참거짓이 서로 항상 동일합니다. 여기 참이라면 이도 참, 여기 거짓이라면 이도 거짓.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대우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까지 해서 명제의 역, 이 대우의 정의, 그 다음에 자, 동치명제, 동치관계까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여기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자,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세 조건 PQR에 대해 다음 추론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동치명제, 즉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 대우명제 어떻습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도 항상 어떻다? 참이다. 자, 이런 동치관계를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3단 논법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가령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또 Q이면 R이다 또한 참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가정이 있다면 자, 당연히 진리집합은 이런 포함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또 Q는 R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이 두 진리집합 관계를 잘 보십시오.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한다는 말은. 그렇죠? 그럼 당연히 P는 R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겠죠. 즉 P가 Q에 포함되고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P는 R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그렇죠? 결국 P이면 R이다 또한 참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이다 또한 어떻다? 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3단 논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1번 문제 매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금 3단 논법을 잘 보면 이 가운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쵸? 연결고리. 자, 이때 3단 논법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P면 not Q이다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 3단 논법을 적용하려면 not Q이면 무엇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not Q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이 상태로는 3단 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 대우명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ot R이면 Q이다의 대우명제 어떻습니까? not Q이면 R이다가 되겠죠. not Q이면 R이다가 될 겁니다. 자, not R을 부정하면 다시 자기 자신 R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대우명제, 동치관계에 있는 대우명제의 이 내용을 적용한다면 not R이면 Q이다는 not Q이면 R이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이 참이면 이 대우명제도 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연결고리가 생겼죠?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 not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P이면 R이다 또한 참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P이면 not R이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1번은 틀린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답이 되는 거죠. 1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1번이 답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음 2번. P이면 not Q이다. P이면 not Q이다. 그 다음 R이면 Q이다 했는데 역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3단 논법 적용하기 위해선 이렇게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역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예, 대우명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R이면 Q이다의 대우명제는 not Q이면 not R이다. 맞습니까? not Q이면 not R이다. R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명제 또한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자, 따라서 어떻습니까? 3단 논법 적용하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 not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니까 P이면 not R이다가 참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 보면 제대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동일하죠. 따라서 2번 문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정답은 나왔지만 연습 삼아서 우리 3번, 4번, 5번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고 not Q이면 R이다가 참입니다. 연결 조건이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죠. 근데 이 뒤에 명제를 대우명제 취해 보았자 연결고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앞에 명제를 한번 대우명제 취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대우명제를 취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3번의 자, 첫 번째 이 녀석을 대우명제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P이면 not Q이다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not Q이면 R이다 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앞에 명제를 자, 대우명제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 not Q이면 R이다 또한 참이니까 당연히 P이면 R이다 또한 참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지금 문제에서는 not P이면 R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이렇게 돼야 참입니다. 근데 3번은 지금 틀렸습니다. 따라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3번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4번 어떻습니까? P이면 Q이다. 자, 뒤에 명제를 대우명제로 바꾸면 되겠죠. Q이면 R이다 나옵니다. Q이면 R이다. 따라서 P이면 R이다가 되어야 참일 건데 이렇게 나와야 맞는 답이 되는데 not P이면 R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4번 또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 P이면 R이고 Q이면 R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쉽겠네요. P이면 R이다가 참이고 또 Q이면 R이다 또한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P도 R의 부분집합이고 Q도 R의 부분집합입니다. 3단 논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연결고리가 안 생기죠. 어떤 명제를 대우명제로 바꾼다 하더라도 연결고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3단 논법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자, 바로 포함관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P가 R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P가 R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된다고 해서 P가 Q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죠. 자,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P, Q 이렇게 있고 PQ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전체 집합인데 자 이걸 R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P도 R에 포함되고 Q도 R에 포함되지만 P는 Q에 포함되지 않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P가 R의 부분 집합이 되고 P이면 R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P이면 Q이다가 항상 참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P가 Q의 부분 집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역시 거짓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명제의 역, 이, 대우 그 다음 간단하게 3단 논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문제 또한 방금 풀어봤듯이 이렇게 대우명제, 동치명제에 있는 관계 자 대우명제와 3단 논법을 잘 이용하면 자 여러가지 관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